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입니다. 혹은 앞으로 끝내줍니다. 라고 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온갖 유튜브 또 온갖 케이블 경제 TV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가 최근에 강세를 띠다 보니 너도 나도 다 내가 추천했다라는 얘기를 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얘가요 정고체가요 끝내주고요 정부의 정책이요 으아 끝내줘요,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내용들은 전부 심리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심리. 예? 상승의 일정 범위의 모멘텀은 될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강세를 띠는 이유로 갖다 붙이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것을 명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HD현대 일렉트릭을 9월 20일자에 34만 2,500원 찍고 밀릴 때 32만 8,500원 또 32만 9,500원 이런 라인에서 이제 차익 실현하고 31만까지 밀렸을 때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는 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냅뒀더니 더 가더라의 기준이 설정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82,000원, 그러니까 8월 달에 8월 9일 날 검색해 뜨고 그때가 82,000원에 떠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에서 캡처해서 올려 드렸을 때가 83,900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그 고점, 그러니까 9월 30일 고점 형성했을 때가 얼마냐면은 14만 4,100원까지 찍습니다. 그러니까 82,000원에서 14만 4,100원이니까 대략적으로 82,000원 기준 대비해서 62,000원 올라온 거죠. 6만 원이니까 한 70%대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8월부터 검색에 떴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부분을 다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제한적이에요.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VVIP 회원님들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실질 문자 사인 나간 게 지금 박스 쳐드리는 것처럼 11만 7,500원의 그 실질적인 비중 5%의 공격적인 비중은 저기서 들어갔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뻥치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기준에서 실제 이제 비중을 채워서 설정을 가져간 위치는 저렇게 된다. 저렇게. 이렇게 해서 9월 23일부터 해서 11만 7,500원, 그 다음에 9월 25일 날 11만 9,500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기준에서는 들어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들어간 이유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오늘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문자 사인이 나갈 때 기준에 이런 식으로 문자 사인이 나갑니다.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이 이렇게 26일 날 기준에서도 12만 3,000원, 12만 4,200원 뭐 이렇게 27일 기준에 12만 8,000원. 지금 그 시장 흐름에서 이렇게 이제 11만 원대부터 12만 원, 또 13만 원까지, 또 30일 날에 13만 5천 원까지, 그리고 13만 9,500원, 14만 원대에도 편입을 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쭉 미끄러진 거죠, 안타깝게도. 그 미끄러진 상태이고, 우리는 유지하면서 오히려 이제 저점 찍고 돌릴 때에 추가 편입, 그러니까 5%까지 기준에서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없으신 분들, 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신 분들의 편입 기준까지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요, 없어요.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9조를 넘기고 뭐 10조 뭐 이런 수준의 흐름까지, 그렇게 해서 주식 수가 6,900만 주예요. 7천만 주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9조 원대, 그러니까 14만 4천 원이면
6천만 주라고 잡으면 14만 원, 7일은 7, 7, 4, 28 거의 뭐 10조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시가총액이 작지 않아요. 9조, 10조 원대에 달하는 그런 종목. 그 주가가 이제 꼬리 달고 내려와서 9조 3천억인 종목에 내년, 내후년 전망치 부분 컨센서스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지금의 주가에 대해서 정상적인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펀드멘털적으로 분석하기가 참 골치 아픈 종목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이 없잖아요. 그죠?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펀드멘털적으로 들어간 거 가거나 앞으로 끝내줍니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윤종두도 마찬가지잖아요. 윤종두 지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아? 저 몰라요. 이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도 제대로 모릅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제가 겸손을 떨 필요도 없고 뭐 고해성사하듯이 나 바보예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증권사에서 보고서 자체가 없어요. 그럼 증권사 보고서조차도 없는 거를 방송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이거야. 주가가 초전박살 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슈팅 나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 있을 때 결론은 여기서 사요 말아요 하면 그것도 또 꿀먹은 벙어리야. 왜? 지들은 다 저 밑바닥에서 뭐 7만원, 8만원, 9만원을 샀다고 뻥치고 앉아있으니까. 요번엔 7만원 온 적이 없고, 말씀드린 이제 그 82,000원, 20거래를 줬잖아요. 82,000원. 82,000원, 83,000원, 84,000원. 다 거기서 또 뻥을 치다 보니. 그게 왜 샀어? 왜 샀어에 대한 이유도 없고. 그 이유가 증권사 보고서 내용도 없는데, 보도자료, 보도자료, 신문, 뉴스. 그 보도자료를 기자분들이 열심히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회사에서 뿌리는 내용이지. 야, 우리가 끝내줘. 뭐, 보고서가 없다 보니까 기사 내용도 거의 없어요. 그냥 올랐네. 예? 아이고, 뭐, 에코프로 머티가 좀 강세를 띠네. 전체적으로 뭐 2차 전지 바닥 찍었니? 아, 테슬라 좀 움직이네. 뭐 이런 내용들이야.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이제 정책 기준에서의 내용도 일단은 일정 범위의 내용도 있긴 했죠. 결론적으로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급 논리 당연히 놓고 보셔야 되고 그 수급 논리에 있어서는 거래량입니까? 거래대금입니까? 거래대금이죠. 왜요?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으로 놓고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나머지 것으로 기준을 잡아 설정 대처한다. 그거는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펀드멘털적으로 저평가가 아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분석의 기준에서는 이 종목이 절대적으로 QR코드가 제대로 나오나요? 조금 내려드릴게요. 절대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대처를 해야 되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글로벌 증시에서도 예를 들면은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MS라든가 그들이 저평가든 아니든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1, 2, 3위에 놓여져 있는 또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서의 흐름들을 좀 놓고 봐야 된다라는 설정 범위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지금 뭐 미국장이 좀 많이 밀립니다. 지금 기술주들에 대해서. 왜 밀린지에 대해서는 내일 또 시황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참조하시고 지금 뭐 실시간으로 장이 끝난 것도 아닌데 뭐 중동발 뭐 지정학적 리스크다 이런 부분 해석할 필요 없고 그 시황은 앞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자, 이 상황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면과 수급적인 면의 기준이 있는데 심리적인 면의 기준 요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모멘텀을 얘기해요. 지금 기본적으로 저평가가 아니고 업황 성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많이 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바닥이냐 아니냐 뭐 성장하냐 마냐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결론은 주가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바닥 인식을 아무것도 안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분석의 심리적인 면의 기준은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모멘텀도 사실은 지금 좀 많이 제한적이에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갖고 있는 어떤 뚜렷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 논리를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전체 테슬라의 초강세 흐름에 맞게 2차 전지에 대해서 윤정도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뭐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쪽의 수급.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플러스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가 쌍끌이든 외끌이든 있어줘야 됩니다. 시가총액 9조가 넘는 종목. 그런 종목에서 쌍끌이 순매수도 없다. 그거는 불편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만약에 이런 수급이 없더라도 거래 대금만 터지면 슈팅 나올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유한양행이 얼결에 유한양행 들어서 대박 냈어요. 아, 내 경험칙상 첫날 주가 변동 막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왔다가 그거 밑에서 잘 잡으면 그럼 수익 나요. 그건 밑도 끝도 없는 지 경험치잖아. 우물안 개구리. 그건 아니라는 거지. 유한양행이 8월 21일 날 슈팅이 나오는데 1조 3천억이나 터졌다. 그건 거래대금이 1위다. 1위. 2,400개 종목에서 시가총액은 뭐 그 당시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8조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그게 이제 12조를 넘겼던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5, 60%, 70%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올라간 게 FTA 승인돼서 올라갔냐고. 그 올라갔으면은 계속 가야지. 근데 고점 찍고 20%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 대금 줄어들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결론은 1조 3천억 터진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든 거래가 1조 5천억이 터지고 슈팅이 나왔으니까 올라간 건데 그 거래가 터질 때에도 21일 날 3% 외국기관 매도한 거 대비해서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1조 5천억이 터지다 보니 16%의 변동성의 확장까지 나온 겁니다. 시가총액 8조 넘는 종목의 16%의 변동이 제한적인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행성으로 긍정적이다 표현을 하고 8월 28일 날 슈팅이 또 나와서 2조 5천억이 터지면서 유한양행이 14만 원대 중반까지 온 거죠. 14만 4,500원까지. 그리고 이제 9월 초에 15만 원 수준, 그러니까 14만 9,800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20%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릴 때 2조가 터지면서 돌린 거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누적 수급이 들어왔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메이저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순매수가 없더라도 그 이슈를 바탕으로 머니게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흐름이 나오든지. 심리적인 면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호학제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든다면 이제 테슬라의 주가 강세 부분이 어찌됐건 영향을 줬잖아요. 전체 2차 전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게 지속이 되든 안 되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의 내용은 아니다 할지라도 2차 전지의 모멘텀을 거기서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기준의 흐름에서도 그 부분이 이제 좀 나와줬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에 대해서 변동성에 이제 확장이 나오고 슈팅이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보도 자료가 하나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엄청난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수은에서 한국 수출입은행 수입과 수출을 관장하는 수출입은행에서 2차 전지 공급망 안정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1,500억 원 지원을 발표를 했다. 29일 날입니다. 그 발표를 하고 이제 30일 날 그걸 모멘텀으로 갭상승에 이제 움직임 나왔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증설 부분 포함해서의 지원책이에요. 근데 전체 업체들 지원하는 게 1,500억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됐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이 9조를 넘기고 있어요. 지금 9조 3천억. 그러니까 현실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펀더멘탈적인 부분 기본적으로 불편하다. 기술적인 부분에 누적 순매수는 없다. 제한적이다. 세 번째 부분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슈팅이 나오고 있다. 그 정도 보는 겁니다. 그럼 진짜 에코프로 머티리얼 자체적인 이슈는 없느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정도가 보는 거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자체적인 이슈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이슈 범위가 이거 잘못 넣어놨네. 이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이 아닌데 복사를 해놓으랬더니 이쪽으로 해놨네. 요거는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투자 경고 지정에 대한 그 이슈 범위를 넣는 거고, 요 부분이 이제 그 공시 내용이 제가 캡처된 게 요 공시 내용인지 알고 저기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공시 내용 찾아보시면 돼요. 5월 21일 장 마감 이후 6월 14일 장 마감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블록딜을 단행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그래서 블록딜을 단행하는데 저 부분이 규모가 4천억 원을 넘겨요. 4천억 원. 저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응? 응? 천천히 읽어보세요. 저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설정하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대형주의 블록딜은 호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대형주의 블록딜의 성공이 호재인 거죠. 지금 시가총액 4조 원대까지 끌어놓은, 그러니까 시가총액 12조까지 700억에서 12조까지 땡겨놓은 애를 지금 이제 시가총액 4조 원대인가 되는데, 야, 이거 유광재 회장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야.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 뭐 그거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뭐 자기 돈인 거지. 응? 뭐 증자를 다시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걸 가지고 700억짜리 회사 할 때 자기 자산도 아니고 펀딩 자금 끌어다가 회사 인수할 때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응? 그 인수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1조 2천억까지 시장의 대단한 슈팅 때문에 1조 2천억이 아니라 12조까지 땡겼죠. 금양이. 근데 그런 금양이 지금 블록딜을 하겠다라고 표명을 했어요. 증자, 대주주가 증자 물량 납입하기 위해서. 어떤 커넥션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 블록딜을 받아가는 쪽이, 금양 같은 경우에도 7%에 달하는 물량을 블록딜을 치겠다는데, 그럼 쪼개서 갖고 가겠죠. 5% 미만 지분 신고 안 하게끔. 뭔가에 뭐, 받아가는 물량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수천억 원을 받아갈 텐데, 그런 친구들 말고 그래도 시가총액 규모가 어찌됐든 더 커져 있는 상태 종목군들의 블록딜은 성공이 된다면 호재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악재로 작용했을 때를 따져본다면, 악재 보고 호재를 보면 구두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악재로 인식됐던 때가 이제 락앤락이라는 기업이 중국 쪽의 세일즈는 무지하게 했고, 락앤락이 중국 쪽에 세일즈를 하면서 이제 락앤락 자체가 중국 쪽에다가 이제 블록딜을 진행해서 매각을 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는데 결국은 블록딜 성사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체 매각인 거죠, 사실은. 이번에 공구음원인가요? 거기도 뭐 1대 2대 주주 뭐 둘 다 이제 지분 매각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실패가 됐죠. 블록딜이 실패가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블록딜에 대한 내용은 이해진 그 의장이라고 표현해요. 이해진 의장이 일단은 그룹으로 이제 네이버가 지정이 되고 또 그룹 총수로서의 지위를 형성하게 되면 모든 게 이제 불편해지죠. 그래서 이제 그룹 총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5% 미만만 갖고 있어야 되는. 그리고 블록딜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는 성공했어요. 두 번째 블록딜을 진행할 때 실패됩니다. 외국계든 국내든 그 물량을 아무도 안 받았어요. 결국은 블록딜은 일부라도 할인을 해주는데, 정상적인 기준에 정상적으로 할인해서 주는데 안 받아. 왜? 시장에서는 지금 가격이 불편하다라는 거지. 주가 조정으로 본다는 거지. 밀리면 사면 되지 내가 굳이 왜. 결론은 블록딜이 실패가 되고 테슬라가 아니라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한 상황으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그럼 성공한 거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소형주의 매각이나 블록딜은 의미가 없어요. 대형주의 블록딜 같은 경우 이제 중요시 놓고 보셔야 되는데, 대형주 기준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성공한 것이 아주 먼 옛날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LG 필립스 LCD의 기준이죠. LG 필립스 LCD가 유한양행 20만 원 가나요 하셨는데, 양방향의 그 질문하지
질문 답변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저 언제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유한양행 한번 볼 거예요. 아까 유한양행 말씀드려서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에코프로 머티 지금 블록딜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알테오젠을 볼 겁니다. 알테오젠 볼 거고, 그리고 나서 유한양행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 좀 마저 설명하고 실리콘2 설명하고 오늘 방송은 다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그 블록딜 설명의 내용의 기준인데, 블록딜 기준에 그래서 LG 필립스 LCD가 27%인가요? 그때? 지금은 LG 디스플레이인데 그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대 주주가 LG 필립스 LCD였는데 그들이 이제 2대 주주지를 이제 내려놓으면서 그 지분을 전량 블록으로 넘겼어요. 근데 업황이 좋을 때 넘겼죠. 그렇게 되고 나서 LG 필립스 LCD, LG 디스플레이가 업황의 긍정적인 힘 플러스 블록들의 성공, 그들도 엑스트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슈팅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강하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LG 필립스 LCD의 블록들의 성공 굉장한 이슈가 됐었고 마무리가 잘 됐고, 그리고 그 다음번의 기준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건 가장 최근 내 기준에서 보시면 셀트리온의 블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블록들이 21년도였나요? 21년도? 하여간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블록들을 발표하고 상한가를 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였는데 상한가를 가고요. 블록들 발표 전이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꾸 아까 안 봤어야 되는데 우리 그 회사 내부 이제 그 카톡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그게 자꾸 머리에 떠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셀트리온이 그래서 이제 블록들 발표가 아니라 블록들 발표 이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 가고 제약이 폭등 나오고 셀트리온까지도 24% 이상 폭등이 나온 날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블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장은 그 다음날 폭락을 하죠. 종목이.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바닥이 되고 슈팅이 나와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 내 기준이 이제 뭐 알테오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테오젠 잠깐 그래도 보여드리면, 알테오젠의 PPT를 제가 지금 띄워놨나요? 알테오젠, 여기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친구를 한번 정리를 했다가 재편입을 하고 그리고 다시 편입의 기준을 잡았는데, 올해 들어서의 가격이 9만 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알테오젠이 지금 주식수가 5,300만 주인가 하고 있죠. 그럼 이때 10만 원이라고 잡아도 5조예요. 시가총액 5조. 5조짜리를 1월 달에 5조짜리를 2월 달에 20만 원을 넘깁니다. 그 문자. 우리 본격적으로 매수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사실 4월인 거고, 왜냐면 2월 달에 슈팅을 주는데 야, 그 감당이 안 되게 슈팅을 줘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알테오젠의 기준에 알테오젠 1월 달뭐 저거 우리가 다 잡아먹었다 그러면 뻥이지. 아까 이제 그 검색해 떠오른 걸 보여드리긴 했지만 1월 달에 저거 다 잡아먹었습니다. 저건 뻥이지. 우리가 알테오젠을 제대로 수익을 내보질 못했어요. 응? 거래도 제한적이고 들어갔다 나면 뭐 이런 급락도 막 연출이 되고 손절하고, 야, 거래도 제한적이고 누적 수급도 애매모호하고. 근데 이날이 제일 아까워. 이날이 케빈 선생님도 지금 듣고 계시는데 VVIP 방에서 이날 소폭의 강세를 띠고 있다가 공시가 나와요. 근데 말 같지도 않은 공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A라는 업체하고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그쪽 로열티를 받기로 했는데 뭐 이걸 B라는 업체로 바꿨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뭔 소린지. 그게 원래 있던 내용이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게 호재라고 볼 수는 없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나오고 마이너스 9%까지 폭락이 나와요. 근데 프로그램 매수 우위야. 그러더니 돌리더니 플러스 11%로 끝나. 이건 확 막 진짜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쌍욕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9%까지 밀고 내려갔다가 순간적으로 그러고 나서 11%까지 돌려요. 야, 진짜, 야, 이거는 말 그대로 장난짓거리 하고 있는데, 야, 대단한데, 참,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더럽다, 진짜. 그래도 뭐 수익이 날 수 있다면 뭐 들어갈 수는 있겠지. 근데 그 다음날 솔직히 말씀드려서 갭상승 14% 나오는 애를 따라 붙습니까, 이거? 어지간하면 못 따라붙죠. 응? 펀드멘탈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매집이 된 것도 아니고 대주주 지분이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도 않아요. 26%인가 그럴 거예요. 결론은 14% 들어올리고 상한가 찍은 거예요. 검색해는 나오죠. 검색해는. 그 다음 날은요. 요때는 뭐 고민해서 들어갈 수는 있죠. 근데 이미 뭐 7만 원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다면은 이날 종가 기준에 13만 원 따블이 났는데 그 이후에 14만 원이면은 뭐 따블 이상인데 여기서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기술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8% 갭 상승에 4%까지 눌리고 다시 돌리면 4%에 따라 붙는 거죠. 8%에 14만 원에.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못 봐요. 왜? 거래가 급감하잖아. 못 봐. 그리고 이때도 충분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는 내지만 제한적으로밖에 못 보고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이지. 예? 무슨 뭐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뭐 주가 조작 관련된 내용 뭐 이래저래 나오는데 그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 권오수 회장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집행유예를 주는 게 어딨어 세상에. 주가 조작을 했으면 최근에 진짜 뭐 제대로 두들겨 맞는 거는 8년 10년 그 이상도 때린단 말이에요. 금융범죄 계속 강화돼서. 근데 주가 조작을 실패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을 확실하게 대주주가 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집행유예를 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어찌됐건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허파 뒤집히는 거예요. 다만 윤정두가 나서서 이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준이라면 이걸 왜 수익을 못 내냐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22만 5천 원 찍었잖아요. 찍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 기간 동안에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와요? 아니 누가 봐도 이건 비이성적으로 주가가 올랐지 이게 정상적으로 오른 거야? 저게? 왜 올랐어? 오른 이유가 뭐야? 메이저들이 사요? 안 사잖아. 근데 이때 기준에서 블록딜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시가 나와요. 그래서 블록딜 공시가 나오고 나서 20만 원 수준의 200만 주, 4천억 수준의 블록딜이 된 거죠. 그 블록딜이 되고 나서 주가가 밀리니까, 주가가 밀리니까 결국은 뭐예요? 블록딜이 악재다라는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대형주의 블록딜의 성공은 20만 원에 200만 주 4천억을 받아간 애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블록딜을 해서 물량을 넘길 정도인데 대주주가 주가가 30만 원까지 올라오면 대주주가 장매매도 안 하라는 법이 있어요? 4%를 20만 원에도 팔았는데 4천억을 20만 원에도 팔았는데 아이고 땡큐다. 30만 원 넘겼는데 그러면 뭐 1,000억만 더 팔까? 장래매도로? 그걸 왜 생각을 못 하겠냐고 할 수 있지. 그러면 그냥 이건 추정치인데 블록딜을 그 물량을 받아간 쪽은 어느 짱구가 재료도 아닌 거 가지고 펀더멘털이 바뀐 것도 아닌데 여기서 슈팅 나온 이후에 주가를 더블 이상 올려놓은 이후에 누가 여기서 블록딜을 받아가냐 이거야. 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 솔직히. 안 그래? 이거 말이 되는 가격입니까? 얘네들이 실사를 그러면 요날 며칠만 딸랑하고 실사 요날 며칠 딸랑하고 이걸 받아간 거야? 여기서부터 저는 제가 볼 때는 관여가 있다라고 보는데 뭐 그런 것도 소설이 될 수 있으니 검증이 안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블록딜 4천억을 받아간 쪽이 여기서든 일정 범위는 관여가 있다. 근데 다만 이제 금융당국도 못 잡아낼 정도로 안 잡을 정도로 뭐 비이성적인 뭐 주가 조작의 냄새를 풍기진 않는다 그런 개념인 거죠.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5월 달에 들어온 수급이 이것도 그렇게 엄청난 수급은 아니에요. 시가총액이나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이 수급이 MSCI 지수 편입에 들어가는 기준에 액티브 펀드 쪽에서의 매수, 그 다음에 말일날 패시브 자금 쪽의 매수 동시효과에 넘겨주고 그러고 나서 6월 초에 슈팅을 한 번 더 줍니다. 말 같지도 않은 슈팅을. 그죠? 여기서 슈팅이 나올 이유가 뭐 있어 솔직히. 얘도 지금 보고서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슈팅이 나왔는데 우리는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래 대금이 없고 없는 상태에서 고점을 넘긴 거고 또 하나는요 뭐 수급은 뭐 들어왔다 칠지라도 또 하나는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됐어요. 투자 경고까지 지정이 된 종목까지 우리가 매매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볼 땐 투자 경고가 그래도 해소가 돼야 이 앞전 고점을 시원하게 넘길 수 있다. 그때까지는 차분히 보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들여다본 가장 큰 기준은 뭡니까? 블록딜이 성공된 대형주라고 표현했어요.
그 대형주의 기준은 그 흐름은 어찌됐든 어떻게 된다? 성공한 종목의 기준에서의 흐름은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예를 이제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제 기억에 맞으면 21년인 것 같은데 17년도든가 아닌데 21년도 이때가 맞을 거예요. 20년도 그래서 20년도에 이때 기준에 25%의 폭등이 나옵니다. 3월 말일날. 그래서 4월 1일날 이날 이제 폭등 나오고 블록딜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음봉. 그리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밀려 떨어지죠. 그러니까 밀려 떨어지고 마이너스 6%에서 돌려질 때 우리는 거기서 따라간 겁니다. 마이너스 6%에서 8%까지 밀리고 시초가 다시 넘길 때 17만 2천 원. 요 날 다 팔았어요. 왜? 꼬리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횡보, 알테오젠하고 어찌 보면 비슷하죠. 횡보, 그러고 나서 점진적인 강세. 그러고 나서 이제 11월 25일 날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와요. 이때 이제 거래대금 우리나라 기록을 다시 씁니다. 다시 쓰면서 거래대금이 3조 원대 터지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24%. 엄청나죠? 그러면 여기서의 블록딜 내용 나오고 22만 원 찍고 밀려 떨어진 내용이 18만 원대, 19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치면 19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16만 원을 나와요. 시가총액 이때 5위 안에 들어와 있던 종목이 순식간에 슈팅인 거죠. 여기가 블록딜 자랑입니다. 요 공시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알테오젠의 기준도 지금에 와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그 블록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알테오젠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그리고 또 알테오젠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그만큼 블록딜의 대형주의 블록딜의 내용은 호재로서 인식이 된다. 그 가격대 대비해서 들어 올릴 수밖에 없는 기준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6월 24일 날 우리는 28만 9,500원에 일단 한번 팔았어요. 팔고 나서 그렇게까지 뭐 재미난 수익을 내거나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차익 실현을 그렇게 크게 단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6월 24일 이후에 매수를 계속 진행하다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비이성적인 흐름이 또 한번 나왔어요. 비이성적인 흐름이. 그래서 200만 주 블록딜 물량 중에 그 중에 일부라고 추정이 되는 삼성창고에서 44만 주의 매도가 나오면서 아주 비이성적인 주가 변동이 한번 나오죠. 아랫방향으로 훅 밀고 내려갔다가.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도 흉흉할 때라 좀 정리를 해놨었다가 재편입하고, 그리고 이번 기준에서 요게 지금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전체 매도를 36만 원에 합니다. 공식적으로 알테오젠의 전체 매도 사인을 36만 원에 줍니다. 그래서 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 부분이 이제 시가총액 1위니까 나오긴 해도 엄청나게 많은 업체가 전망치를 내놓은 것도 아니고 18조까지 넘긴 종목의 매출이 4천억이에요. 영업이익 3,500억, 로열티를 더 받아온다, 1조를 받아온다. 받아오고 나서 얘기해도 돼. 네? 받아오고 나서.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우리는 내재 가치는 안 되고 기술적으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이제 수급 논리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들여다본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MSCI 지수 그 패시브 자금하고 손바뀜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 금지라서 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그 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거래소 이전 상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합병을 했고, 그리고 이제 HLB라든가 에코프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인가요? 에코프로 뭐죠? 그러니까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됐을 때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부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시가총액 1위 위치 18조까지 넘기고 17조 원대 지금 형성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에코프로 BM이 거래소로 이전 상장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죠. 인덱스 상품의 수급 범위도 좋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빨간색 박스 쳐드린 거는 블록딜 이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기준의 블록들 성공은 긍정적인 인식을 잡는다. 다만 이제 지금은 20만 원 대비해서 주가가 무지하게 올랐잖아요. 36만 원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알테오젠의 지난번에 변동성의 확장의 흐름처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고민을. 차트 보시면서. 그래서 일단 알테오젠은 요날입니다. 요날 8월 6일 날 요날 삼성창고를 통해서 말 같지도 않은 매도 물량이 터져 나와요. 8월 6일 날. 그러니까 평상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매수도 한 9만 주 정도, 그죠? 그다음 매도도 뭐 2만 주 이런 정도인데 삼성증권 하나가 45만 주 정도를 털었어요. 저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블록들한 물량의 4분의 1 정도가 정리된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에 정리된 물량이 이날 이제 뭐 평균 한 26만 원대, 7만 원대 거래가 됐다면 그 수익도 만만치 않죠. 그 금액이 44만 주면 1000억을 넘기는 금액인데 1200억, 1300억.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의 변동성도 불편해서 좀 제한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5%의 비중 정도에서 이제 단기 변동성 매매를 하고 있는데 거래가 좀 아쉬워서 요날 36만 원 이탈되고 눌림목 나올 때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전량 매도를 했고 재편입 기준은 어지간하 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엄청난 슈팅이 나올 때면 모를까. 그럼 따라붙을까. 투자 경고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 자체적인 매매 기준도 32만 원 또 31만 원 수준, 뭐 욕심 같아서는 30만 원까지 내려와 주면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유한양행 그 질문 주셨는데 유한양행의 기준은 뭐 별거 없습니다. 얘는 지금 누적 수급 없죠. 말씀드렸잖아요. 펀드멘탈적인 부분도 없고 수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을 대박나셨죠 하는 애들은 다 뻥쟁이들이에요. 아, 왜 뻥쟁이에요? 윤정도한테 제대로 교육받고 망청이 떠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걔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망청이야? 이게? 망청이지. 신뢰도가 없다는 거죠. 망청이야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이거 망치 맞는데? 아,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라서 그러나? 아니야, 색깔 상관없어요. 바닥에서 뜨면 망청입니다. 그런데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땡겨서 보면은 거래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하고는 안 맞아. 8천만 주짜리 시가총액이 6조, 7조 뭐 이런 종목, 요 정도 자리에서 그런 종목이 거래가 이것뿐이 안 터지는데 뭘 들여다봅니까? 결국은 이날도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개별 매매 기준 그것도 권해드리지조차 않습니다. 실패가 되더라도 이때 갭상승 나오고 이만큼 올라갈 때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린 실패했어요. 왜? 꼬리 달고 내려와서 바로 손절했어. 바로.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제 손절 범위가 조금 한 단계 더 낮아졌지. 그럼 두 번째 범위는 뭐가 돼요? 잉태형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니까. 왜요? 잉태형의 기준은 별이 2개니까. 그럼 상승 잉태 확인형 별 3개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어디서부터 들어가요? 뭘 어디서부터 들어가? 캔들 패턴이면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고, 그럼 캔들 패턴 들어왔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내는 거예요. 캔들 패턴이면. 그리고 손절은 어디서 해요? 차익 실현. 여기서입니다. 캔들 패턴의 기준으로 가면. 응? 근데 캔들 패턴이 아니고, 왜냐면 캔들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상승 기준에 반전형 캔들, 4대 천원 캔들 4가지가 떴느냐. 그 기준을 잡는 거고요. 하락의 기준에서도 하락의 4대 천원 캔들이 떴느냐. 여기 떴잖아. 여기 떴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는 들어갈 수 있느냐? 거래 실력 기준 들어간다. 밀릴 때는요, 거래가 없는데? 밀릴 때는 거래가 없어도 정리한다. 왜? 변동성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가 급감합니다. 급감. 거래 급감하잖아. 2조 5천억 터지던 종목이 거래되면 2조 5천억 터지던 애가 하루에 뭐 몇백억 터진다 혹은 1000억, 2000억, 3000억 터진다. 그럼 못 보는 거지. 5분의 1 토막 나고 그러면 못 보는 거지. 결론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건 이런 자락이 돼요. 캔들 패턴상으로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캔들 패턴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때 이제 캔들 패턴이 아니라 빠르게 대처해야 되니까 이때 기준에 이제 꼬리에 달려서 정리를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전일 대비해서 크게 밀린 게 없더라. 이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외국계에서 70만 주,
국내 기관 투자자가 180만 주 합쳐서 250만 주를 팔아요. 그러니까 250만 주면 3% 이상을 파는 거예요, 하루에. 근데 그 3% 이상의 물량이 그 3% 이상의 물량이 여기서 미리 들어온 물량이라면은 이날 알고 판 거야. 그럼 끝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3% 이상의 물량을 팔았는데 거래가 없었어. 그러면 아주 오래된 물량에 기계적인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거죠. 기계적인 차익 실현. 그러니까 이날 손바뀜이 일정 범위 있었다라는 거고. 대신에 안타까운 거는 누적 수급이 없어요. 개인들이 물량 뺏기는 게 없어. 거의 없잖아. 그 손바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이 안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거래대금 보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우리나라 최상위 10위 안에 들어와 있고 5위 안에 들어와 있고 3위 안에 들어와 있고 1, 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그래서 슈팅이 나와 있는 종목이라서 이런 거는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대금으로 보는 거예요. 뭐 거래량하고 비슷하지 않냐? 아니, 기준점 잡기가 달라요. 결론적으로 이게 2조 5천억이라니까요. 그리고 이날 우리가 따라붙었는데 2조야. 그리고 이날 손을 만지작거리다가 바보 윤정두가, 결과론적으로는 바보 윤정두가 마지막에 손을 만지작거리다가 손을 탁 떼버렸어. 손을 마우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 마우스를 오른손으로 쥐고 움직이고 계신다면은 왼손을 만지작거리면서 오른손을 딱 막고 있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풀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따라붙었어요, 사실은. 끝자락에 그것도. 원칙이 좀 훼손됐는데, 그래도 내일 한번 슈팅 나오면 되겠구나라고. 내일 슈팅이 안 나오더라도 16만원 공방은 명목가격 공방은 한 번은 있겠다. 16만원 올라오면 정리해야지 하고 정리를 못 해드렸어. 못 해드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이게 거래가 계속 없다. 이건 정리입니다. 나는 패턴 분석으로 볼까? 좀 더 손실이 나더라도 패턴 분석,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돼. 이게 20만원 갈 거야? 라고 질문 주셨는데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1대1 뭐 상담이나 뭐 종목에 대한 전략이 아니라 20만원 가겠느냐?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죠. 가겠느냐? 몇 %냐? 몰라, 나도 그거는. 못 가느냐? 모른다니까. 다만 갈 확률과 못 갈 확률을 따진다면 지금의 기준이라면 못 갈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봐요.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최소 1조 5천억 터져야 돼. 최소 1조 5천억, 2조. 그리고 당연히 2조 넘겨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래가 나온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 거래가 터지면 2,4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 1위야. 근데 얘는 누적적으로 지금 거래가 수급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저평가가 아니라서.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기업이고 FDA 승인권도 있어. 근데 제약주의 PER이 또 PBR이 이렇게까지 형성된다? 그냥 복제약을 만드는 바이오도 아니고. 과하죠. 굉장히 과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슈팅이 나와 있는 거는 최근네요. 다 그 밴드 추정 범위 안에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슈팅이 나온 처음이야. 굉장히 과열이 된 거죠. 굉장히 과열이 됐는데 막연하게 이거 더 가야 안 가요 하는데 더 갑니다 하는 애들은 그거는 지가 무슨 뭐 무당도 아니고 나쁜 놈들이고,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왜 가요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FDA 승인돼갖고, 그거는 증권사 보고서 보면 나와. 증권사 보고서 보면 나오는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어찌 보면 이제 검증을 더 받아야 될 내용이잖아요. 검증을 더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실적이 계속 나와주느냐를 확인해야 돼. 지금으로서는 너무 비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잖아. 하다못해 하이닉스가 이게 4배인데 하이닉스에 10배 올라가 있어. PER이. 삼성전자가 9배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유한량이 더 큰 성장주란 말이야? 그건 아니잖아. 자산가치도 맞잖아. 삼성전자 1.2배, 하이닉스 2배인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냅뒀더니 더 가더라는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누적 수급도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결국은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지면서 주가가 흘러나왔잖아요. 거래대금이 2조 5천억이라는 게 없어요, 최근 내에. 작년 7월 26일 그 2차전지 정점 찍을 때 이후에 2차전지 무너지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변동 거래대금 나온 거 이후에 2조 6천억을 찍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외의 종목은 없어요. 없단 말이야. 2조 5천억을 넘긴 거는. 그럼 다시금 2조 5천억을 넘길 수 있겠느냐? 90% 이상 거의 힘들다 봐야죠. 저평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갖고 있다니까.
체계가 순조를 해야 되고, 일단 뭐 시장 원칙 긍정적으로 보니까 연동에 대해서 조금 뭐 강세를 띄워준다면 어지간해서는 수익을 보고 나오려고 버티고는 있는데, 마지막 물량에 대해서는 뭐 안타깝지만 우리가 정확히 들어간 기준은 여기서 들어가자마자 손절, 그때 교육용으로 들어갔고요. 1%, 2%,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변동성 매매 5%, 그리고 여기서 차익 실현. 이때 들어가서 이날 차익 실현 재편입, 그리고 이날 차익 실현, 그리고 관망. 계속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어 관망.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날 개장초부터 거래 터졌죠. 이날 교육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언제? 한가위 연휴 때 교육을 해드리고 4대 천왕 캔들 교육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 교육해드리고, 보합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저 부분의 물량을 어떻게 해요? 잡아드렸죠, 다. 우리 교육받으신 분들까지 싹 다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결론은 이제 교육받으신 분들이 첫 번째 종목 딱 들어가서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이 다 되신 거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하고 나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다가 윤정두가 여기서 따라붙었고, 다음날 라이브 방송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6만원 공방에서 거래가 없고 힘이 없으니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정리를 좀 하셨을 거고, 못하신 분들은 지금 윤정두 매매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뭐 2번, 3번에 성공되고, 하나, 둘, 3번에 성공이 되고, 4번째는 실패가 돼 있는데 하는 사이에 미끄러지면 안 되고, 거래대금이 좀 제한적이니까 일단 정리했다가 나중에 다시 본다. 그 전략입니다. 그럼 이제 알테오젠하고 유한양행을 같이 보여드렸는데, 결론은 에코프로 머티의 기준을 설정하면서 본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의 기준을 설정하면서.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의 기준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딜의 성공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기준이 된다. 그래서 8월 9일부터 저렇게 방송에 다 보여드렸고, 이렇게 종목 검색기에서 튀어나왔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이제 좀 이따 뭐 실리콘2도 한번 보겠지만은, 실리콘2는 굉장히 짧게 녹화를 해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 거래가 형성이 되고 수식에 맞아 떨어지는 추세 강화의 흐름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기에 떠요. 지금은 이제 장중이 아니라서 진입 신호와 이런 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진입 신호나 이런 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뜬다라는 거. 뜨고,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9시 30분 기준, 또 10시 기준, 13시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이제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검색기 기능에 설정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HTS 버전이고, HTS 버전에서는 이제 진입, 그리고 탈퇴 신호가 나오고, 모바일 버전에서는 이제 83,900원 이렇게 떠 있잖아요. 요게 실질적으로 이제 82,000원부터, 그리고 91,300원, 95,300원, 98,700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진입 시기를 잡은 그 부분이 요번 기준의 9월 23일부터 장중 고점이 118,400원이고요. 원하는 거래 대금까지 형성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원하는 거래 대금까지. 왜냐하면 이제 시가총액 규모가 어찌됐든 7천만 주짜리라서 8조에 달하는 종목인데, 시가총액 8조 종목 치고는 너무 제한적이에요, 지금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9월 말일 날에는 저도 좀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위로도 많이 따라붙고 문자 무지하게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자를 드렸는데, 지금의 기준에서 누적적인 수급 범위도 제한적이고요. 수급이 일부 들어오긴 했었습니다만 제한적이고, 또 9월 30일 날 변동성 확장에서도 수급은 제한적이에요. 그게 이제 이슈 때문에 변동이 확장된 것인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알테오젠이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놓고 보듯이 대형사의 블록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돼서의 기준인 건지, 그거는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이제 블록딜에 대한 성공 부분을 기준으로 잡고, 105,000원 블록딜 성공 가격 대비 4천억 이상의 자금이니까, 요 슈팅 범위는 제가 판단할 때는 대략적으로 최종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기준의 고점 형성 부분을 20만 원으로,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최소 범위를 16만 원, 18만 원 이렇게 두 단계로. 그거는 이제 블록딜이 성공되고 여부를 떠나서 기술적으로
모든 패턴이라든가 또 갭에 대한 기준의 힘의 세기라든가 또 거래 대금의 단계별의 흐름 또 단기적인 제한적 수급의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23일 날부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HTS 버전은 진입이라는 신호가 나옵니다. 응? 우리 탈퇴 신호가 없었죠. 23일은. 그리고 25일 날 같은 경우에도 6% 정도 변동이 있었는데 거래 대금은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응? 오히려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변동이 좀 확장됐었고, 그리고 25일 날에도 이제 검색계 12만 3천 원에 뜨고 탈퇴 신호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전체 지수 자체가 전부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올 때예요. 전부 고점 찍고 밀릴 때.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차익 실현이나 또 나중에 들어간 물량에 대한 손절을 한 게 아니라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했어요. 편입의 기준으로. 그렇게 대처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26일 기준 추가적으로 매수 사인 나왔고 문자 사인도 드렸고, 그리고 뭐 27일 기준에서는 좀 밋밋했어요. 27일 기준에서는 26일도 이제 뭐 재진 신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7일 기준에 좀 밋밋한 상태에서 흐름이었고, 그다음에 30일 기준이 개장 초부터 거래가 터집니다. 개장 초부터. 검색기에 이제 뭐 30일 기준에 13만 6천 원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건 제가 캡처한 시간이라고 그랬죠. 종목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9시 12분에 한 종목 나온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캡처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재진입의 요 신호가 이제 요 가격에 13만 뭐 4천 원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상 나온 거고, 고점을 찍고 나서 여기까지 밀려가지고 탈퇴 신호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탈퇴 신호에서 여기서 맴돌면서 재진입.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고점을 형성하고 밀려 내려올 때 잘 보시면 사실은 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올라간 양봉이었다가 이게 이제 꼬리가 달리면서 이만큼이나 내려온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3분의 1 꼬리, 2분의 1 꼬리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3분의 1, 2분의 1로 잡지 않고 고점 대비 1.5, 3%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해서 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거래가 실려 있는 상태에서 슈팅인 데다가 시장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서 자체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제한적 수급이지만 일부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고, 결론은 프로그램 일부 수급과 이제 오래간만에 터진 거래대금과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또 시장의 눌림폭 흐름을 감안해서 일본이 5%나 밀려 내려가면서 또 흐름도 연동돼 있고, 그래서 재진입 이 기준의 비중을 그대로 확대 이렇게까지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탈퇴 재진입 부분은 안 나왔어요. 여기서 탈퇴가 되고 재진입 신호가 없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재진입으로 설정을 한 거죠. 여기서도. 그렇게 해서 14만 4,100원 찍고 13만 9,900원까지 눌려 있을 때 재진입 요 신호에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안타깝게 무너졌어요. 약보합까지 내려왔었죠. 굉장히 좀 난감한. 그래서 약보합에서 돌려질 때의 흐름에 마지막 또 문자 사인을 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5분봉 다시 보시면 10분봉으로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10분봉 기준에 보시면 우리가 요 자락에서 이제 매도 신호 부분이 대략적으로 요 정도 나올 거예요. 13만 원대, 그러니까 14만 원이 이탈되면은 매도 신호 나올 거야. 한 요 정도에서. 여기서도 이제 재편입 신호 있었잖아요. 요 정도에. 요 정도의 편입, 재편입 뭐 이렇게 신호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 자락이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해야 되죠.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정리를 하지 않고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저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못 해드리고, 원래는 10% 넘기면 오버슈팅으로 봅니다. 1조 이상 재는 10% 넘기면. 근데 10.34 넘기고의 눌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종도가 원칙을 조금 배반을 했어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다시 따라붙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정리하고 다시 따라붙을 수는 있어요. 다시 따라붙고 이제 절반 따라붙었으면 이제 다시 정리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윤정도조차도. 좀 흥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수반돼 있는 양봉의 기준이기 때문에 A 돌리겠지. 이게 이제 윤정도조차도.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신 대로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이제 돌려질 때 저점에서 우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점에서 2%를 돌리면 그러면 따라 붙는다. 그럼 얼마예요? 12만 8천 원, 그쵸. 12만 8천 원, 12만 9천 원 정도. 굉장히 크게 밀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편입, 상승익대 확인형 기준의 재편입, 망치형의 재편입, 뭐 이런 식으로. 대신에 손절 범위는 이 가격이 무너지면 손절합니다. 결론은요, 여기까지 올라오고 여기까지 편입의 기준으로 계속 매수했는 거예요. 물량 없으신 분들은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3일 날짜 야간 방송도 빠르면 7시, 늦으면 9시 정도에 진행을 해드릴 텐데, 그때는 그 텔레그램 화면을 다 보여드릴게요. 그 텔레그램 보여드리면 이제 거기서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는 걸로 설정을 했어요. 시장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가 뭐예요? 이렇게 기준은 일단 어찌됐든 캔들 기초부터 해서 다시 또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캔들 기초에서부터. 그래서 캔들 기초에서부터 이렇게 보시고 이제 좀 대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럼 결론적으로 이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이 캔들의 상승 장악형의 기준이 상승 잉태화 기능의 기준이 여기. 그러니까 10만 원 미만이죠. 9만 원대. 그리고 또 여기가 뭐냐면 이제 꼬리까지 달려 있는 부분, 꼬리.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양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음봉의 윗꼬리를 몸통으로 인식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장악형이 아니라는 거죠. 거래도 제한적이고, 이때 기준에. 결론은 여기는 이제 상승익대 확인형의 진행 과정에 9월 25일인데 이제 막 거래가 수반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간색으로 바꿔서 인식할 수 있다. 여기까지 뭐예요? 객관적으로 초록색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9월 말이 끝났으니까 다시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5MA, 20MA 거래량을 딱 부딪혔는데 요거 갖고는 약해요. 그러니까 요거 갖고는 약하고 결론은 다음 달에 기준에 10월 1일부터 해서 얘는 슈팅이 나와주고 최소 거래량 부분이 여기까지는 터져야 돼. 최소 월간 기준에 4천만 주. 월간 기준에 하루에 4천만 주가 터지려면은 20거래일만 잡게 되면은 그럼 하루에 50만 주씩 터진 500만 주인가요? 200만 주. 하루에 200만 주씩 터져야 돼요. 그렇게 돼야만 시가총액 10조에 달하는 종목에서 슈팅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하루에 평균 200만 주. 지금 하루에 평균 200만 주 실리는 날들이 그 이상 실려야지 당연히. 200만 주 이상 실리는 날들이 며칠이나 해서 없죠. 없으면 안 돼.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봉에서 200만 주가 나오려면 월봉에서 이제 4천만 주가 나오기 위해서 하루에 200만 주 기준이라면 주봉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월간 단위 4천만 주가 나오려면 한 주에 1,000만 주? 그거 안 돼. 한 주에 1,500만 주 수준씩이 터져야, 그래야 한 주에 1,500만 주씩이 터져야 4주 하면 6천만 주잖아요. 4주 내내 나오진 않으니까. 한 주 1,500만 주, 그 다음 주 쉬어서 뭐 800만 주, 한 주 또 1,500만 주, 그 다음 주 쉬어서 800만 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한 최소범위 1,200~300만 주에서 1,500만 주, 이 정도는 터져줘야 된다. 최소. 그렇게 해서 앞부분에 이제 뭐 거래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한 거래보다도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주간 단위 기준에서 뭐 1,500만 주, 이 정도는 터져주고 슈팅이 나와야 저 앞에 고점을 넘길 때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힘의 강도의 기준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갭에 대한 요 슈팅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요 슈팅 범위로 놓고 본다면 이제 주봉 기준에서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17만 원 정도 잡힙니다. 17만 원. 죄송합니다. 19만 원. 뭐 20만 원이나 19만 원이나.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이제 또 저점을 기준을 잡는다면은 갭이 나오기 전에 종가의 기준 뭐 요 정도로 잡았을 때 16만 원? 16만 원 수준. 그렇게 해서 이제 주봉, 월봉, 일봉들을 요 기준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변동성에 대한 기준점, 기준 거래량 설정 범위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캔들 뭐 그까짓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요 기준이 이제 주봉의 기준인데
저기 멀리 사상 최대치 고점까지를 땡기질 않았어요. 그죠? 사상 최대치 고점까지 조금 전에 설명할 때는 그 중간 단계 이제 뭐 5월, 6월부터 땡겨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거래만 수반돼서 이 슈팅만 나오게 되면은 앞전의 고점 부분들까지의 변동성 랠리는 확장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도 이제 그 5월 그리고 6월 블록딜 했을 때 기준을 이제 이렇게 박스를 쳐드린 거예요. 그때 이후에 뭐 수급이 빠져나가거나 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4천억에 대해서 매수 평균 단가 10만 5천 원 기준에 아직까지는 빠져나간 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4천억을 기준 잡았을 때 알테오젠 기준의 시가총액 이제 10조 수준에서 4천억 블록딜을 했죠. 10조 수준의 4천억 블록딜을 했는데 그것이 빠져나간 게 이제 예를 들면은 30만 원대 기준에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4분의 1이. 그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뭐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50% 위쪽, 그러니까 15만 원 위쪽의 흐름에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올 수 있다. 그럼 그 물량을 한번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물량을 400만 주를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거래량 갖고는 400만 주 소진이 안 돼요. 그잖아요. 결론적으로 일봉 이제 다시 한번 땡겨서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장악형의 기준들이 설정돼서 나오게 되는데 갭도 나오고 1차적으로 16만 원, 18만 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잡아드렸지만 주봉 기준에서는 17만 원, 19만 원 나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20만 원까지 한번 열어놔 보자. 블록딜 성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자. 이렇게 흘러가 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줘? 인정을 해주자. 아시겠죠? 그 이제 변동성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볼 건데 변동성의 기준에 조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00억의 거래 대금이 형성돼야 된다.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1,500억의 기준은 뭐냐? 1,500억의 기준은 1,500억의 기준은 뭐예요? 저 1,500억의 기준은요. 일단 하루 거래 대금이 1,200억을 넘겨야 20위 안에 들어와요. 하루 거래 대금이 1,200억 정도는 넘겨줘야 돼요. 이건 몇 종목, 왜 8종목을 해놨지? 10종목을 해놓고 그냥 막 그냥. 그죠? 그래, 이제 거래 대금 보시면 얘는 또 왜 상승률을 9종목만 해놓은 거야? 18개만. 진짜 그냥 막 그냥. 없어서 그런가? 아닌데 얘는 없을 리가 없잖아. 어쨌든 거래대금 그 상위 22 종목을 보시면은 1,400억 정도 터졌네요. 어우, 많이 터졌네 그래도. 1,200억만 넘겨도 뭐 15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 이제 1,500억을 넘기면 거래대금 22 전후 그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제 거래대금이 수반돼 주어야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시가총액 큰 애들은.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거래대금이 4위입니다. 오래간만에 슈팅이 나왔어. 어떤 이유에서든 30일날 뭐 어떤 뭐 테마가 불거졌든 뭐가 됐든 거래대금은 터졌어요. 순매수는 제한적이야. 순매수는 제한적인데 거래대금은 터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져 있으니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들여다보는 건데 이 거래대금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500억이. 그러면 그 기준점들을 자, 지금 이제 1,500억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 1,500억이 터지면 시초가 대비해서 5에서 뭐 10%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정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로 설정을 해놓은 거고.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 대금 거래량의 70%. 최근에 거래량 거래대금에서 최근에 거래된 거래대금 의미 있는 최근에 거래량 거래대금 그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의미 있는 뭐 이 300만 주 터지기 전에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은 어디예요? 저 앞전이죠. 6월 달에 형성돼 있던 고점 부분에 저 앞전이란 말이야. 근데 저렇게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슈팅 뭐 하루에 상한가 들어가는 6월 7일 날 이 웃기는 거지. 예? 그잖아요. 블록딜 한 차례 단행하고 두 번째 블록딜 단행할 때 기준에 주가만 올려놓고 블록딜 가격은 맞춰놓고 진행한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이 거래량 부분이 이때까지의 오버슈팅까지로 인식해서 볼 필요까지는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때 변동률이 17% 나온다. 어찌됐건 꼬리를 달았든 말든. 그래서 이 정도의 거래량이라고 하면 400만 주. 420만 주 곱하기 대략 70% 해주면 47에 28, 300만 주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300만 주의 거래가 실려주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기준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300만 주는 터졌어. 370만 주 머리 터졌잖아요. 350만 주? 350만 주. 그러면은 70%는 75, 35, 그 다음에 37에 21, 75, 35. 그러면 250만 주? 그러면 저거보다 너무 줄어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전히 최소 범위는 이제 300만 주를 설정을 하는데, 다만 최소 범위를 300만 주를 설정하는데 다만 뭐가 있어요? 이제는 저 밑에 200만 주를 볼 기준은 아니야. 400만 주 정도씩 터져줘야 거래대금 최상위 5위 또 혹은 3위 전후에 놓여집니다. 3위에서 5위 안에 그래도 들어오려면 최소 400만 주, 500만 주가 터져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래대금 5천억 수준의 거래대금은 터져줘야 앞전고점을 넘길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전고점의 거래대금 저 때는 이제 비이성적으로 슈팅을 준 거잖아요. 사실 블록딜 직전에 저렇게 슈팅 주고 블록딜을 했단 말이에요. 징그러운 놈들이지. 예? 아무 내용도 없던 종목이 내용이 있어요 얘가? 지금 유튜브나 야간 케이블 TV 봐보세요. 에코프로 버티가요 대박이고 확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말이 되는 내용이야. 얘가 뭐가 그렇게 좋은데 왜 외국 기관 안 사냐고. 안 사요. 조금 누적수급 조금 들어온 거 있는데 이건 뭐 들어온 것도 아니야. 퍼센테이지로 의미도 없어. 그래서 기존 거래량 부분을 그렇게 높게 이제 설정을 해준다. 그리고 이제 전거래일 기준에 80%인데 뭐 그렇게 따져도 300만 주 정도예요. 350만 주 곱하기 38에 24 280만 주 넘기니까 이제 300만 주는 터져줘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300만 주가 안 터져. 그럼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지. 그럼 변동성 매매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들어가 안 들어가. 윤정도 너네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린 들어갈 거야. 왜? 얘기했잖아. 블록딜, 대형제 블록딜은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완전하게 꺾이는 추세 추이, 정점 인식이어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이 추세 매매를 한번 들여다보겠다. 주력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변동성 매매, 추이 추세 매매를 해보겠다. 됐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항상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기준 거래량이 설정되면 시간별 거래량을 설정하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기존에 150만 주 설정이 됐단 말이에요. 왜 150만 주냐면 200만 주인데 여기서 이제 공격적이신 분들은요. 이 거래량의 70%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거는 보수적으로 넣어드린 거고 저 거래량의 최소 범위 70% 정도 터지면 그러면 이제 1,500억 그리고 이제 시장 대비해서의 시가총액 대비해서의 흐름 이런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3시간 반째 교육을 하고 있어요. 3시간 반째. 그리고 지금까지 접속을 하셨다가 나가신 분들은 1분을 들었던 5분을 들었던 255분이세요. 유튜브 방송에서. 좋아요가 7개야. 말이 돼? 지금 이제 동시 접속은 시간이 심야 시간이다 보고 미국장이 막 흔들려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이탈이 되셔서 어떻게 할 거야? 1년 동안 안 하다 이제 시작했으니까 인원이 적은 거 어떻게 할 거야? 8분인데 좋아요가 7개다. 3시간 반 하고 있는데 목 아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부분의 기준점들을 기준 거래량이 형성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확장해서 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공격적이신 분들이 150만 주를 기준으로 설정해서 본다면 9시 10분까지의 기준이 10% 거래가 실리고 기준 거래량의 10% 실리고 양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보합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150만 주를 넘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매수의 기준이 잡힌다. 12만 3,300원. 당일의 기준에서도 변동률이 나오는 위치가 됩니다. 그죠?
그게 9월 26일이고 27일 날 200만 주 보세 역시 이제 150만 주, 200만 주의 기준이 잡히겠죠. 그 기준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30일 날 기준도 이렇게 보세요 했는데 30일 날은 이렇게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의 기준이 아이고 이걸 수정을 안 해놨구나. 200만 주 기준인데 그죠? 에코프로 머티가 갑자기 1000만 주가 되진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변동성이 10%까지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370만 주 터지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그림 바꾸기 해가지고 잠시만요. 아까 띄워놨는데 요거를 제가 갖고 올게요. 그날 어떻게 됐는지 요 기준 갖고 오고 10월 1일자 기준에서의 기준 거래량 설정을 잡아서 올려드립니다. 어차피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300만 주를 잡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공격적이신 분들은 30만 주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하고 그다음에 실리콘2도 300만 주를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알테오젠이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알테오젠이 결과적으로는 투자 경고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부분에 설정 범위가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을게요.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하고 고민을 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기준을 잡고 100만 주의 기준으로 설정을 바꿉니다. 가격은 이제 눌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위치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10월 1일에 기준 거래량이 됩니다. 그죠? 10월 1일. 2일입니다. 2일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 요걸로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 조금 이따 이제 내보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1, 2, 3다. 현재 슬라이드. 그럼 요것만 이제 기준 잡으시면 되겠죠. 요게 기준이 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주를 설정해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제 나는 공격적이야 하신 분들은 이제 150만 주 또 혹은 100만 주 기준을 그대로 보셨을 때 개장추에 9시 10분까지 기준 거래량의 1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거래량의 10%를 넘기고 양봉이에요, 음봉이에요? 양봉이죠. 1.3에서 양봉으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매수했다는 거예요. 아쉬운 거는 이제 아까 검색기 보여드린 것처럼 그 종목 검색기 차트에서 차익 실현 범위가 나왔는데 그것을 못 해드린 거. 그게 아쉬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장의 기준에 10월 2일장의 기준에 설정 범위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300만 주 9시 10분에 30만 주 터지고 양봉 9시 30분에 60만 주 터지고 양봉 10시에 90만 주 터지고 양봉 양봉의 기준은 윗꼬리가 3분의 1 이하 그리고 나는 공격적이다 하신 분들은 200만 주 보시는데 200만 주 갖고는 안 돼. 그래도 300만 주 그렇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전체적으로 다시금 말씀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이렇게 그 유튜브 방송에 실시간 방송 올려드린 거하고 다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하셔서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 내용들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하반기 교육 내용에도 이렇게. 그리고 24년도 지금 하반기 교육이 여기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걸 보고 좀 놓고 대처를 하시고 기준을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흐름들을 교육을 받으시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기초교육 강좌를 한가위 연휴 때 이렇게 해드렸어요.
한가위 연휴 때 주린이 탈출 11만 원 교육 강좌 뭐 이렇게 8시간 교육 문자 3주 뭐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번 기준에 이제 이 내용들의 설정 범위를 전부 각각 이제 뭐 만들어서 이제 뭐 본인들이 만들어서 본인들이 올리세요라고 해놨는데 이다운 아나운서하고 윤정두하고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3일 만에 끝내는 주식 필수 강의 이렇게 돼 있죠. 11만 원의 문자를 1주 내지는 2주 보내드릴 건데 뭐 좀 약해요. 본인들이 이제 이건 뭐 보강하려고는 하지만 뭐 더 이상 저도 뭐 신경을 안 쓰고 보강을 하든 말든 그리고 이제 저는 제 교육을 별도로 해놓든 여러분들은 요 기초 강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서 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10월 15일부터니까 신청하셔가지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전화하시면 되고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